네. 자, 여러분, 그 앱클론이 전환 우선주가 주식으로 전환이 되면서, 보통주로 전환이 되면서 그 물량이 나오는 건의 공시가 3월 6일 날 장 마감하고 나오면서, 그것이 앱클론의 급락을 현재 만들고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자, 제2의 HLB로 한참 띄우다가 막 그 물량이 나와버리니까 좀 배신당하는 그런 느낌이 없지 않은 그런 투자자분들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물론 이제 이 주식 시장은 재료도 중요하지만 수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이 상환 우선주, 요건이 있었다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안 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하튼 뭐 이 건에 대한 말씀을 제가 오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잠시 이제 나타났지만 한번 우리가 좀 조사를 해보고 어떤 영감을 좀 한번 얻어보는 그런 시간이 좀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매집주를 영상 후반에 말씀을 드릴 테니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참고로 매매하셔서 대박 한번 내시기 바랍니다. 자, 앱클론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지금 이 공시가 3월 6일 날 장마감하고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전환 우선주의 보통주 전환 청구예요. 그러니까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이 전환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을 한 겁니다. 근데 이거는요, 여기에 나타났듯이 예전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서 그때 발생했던 이제 물량이 나오는 건데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할 부분은 우선주가 물론 이제 보통주로 전환돼서 그만큼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보통주 수량이 늘어나니까 그것이 주당 가치를 좀 희석할 수 있죠. 근데 주당 가치를 희석을 하는 측면보다는 지금 당장 이제 매물 압박이 되리라는 건이 압박 요소로 작용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부담이 되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토탈 그 128만 주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이번에 나온 것이 76만 주고 아직 남아 있는 게 이제 52만 주 정도 남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그 건에 대한 물량이 나올 것에 대한 부담이 존재하는 거,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압박 요소로 작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앱클론이 그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근데 이 물량이라는 것이 그 정도의 물량이 나오는 것이 물론 이제 부담을 주는 그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만은 이게 주가에 좀 반영이 된 그런 측면이 없지는 않고 그리고 나머지 물량이 막바로 나온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죠? 그 부분을 좀 생각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그 이왕 얘기가 나온 김에 앱클론의 그 잠재 매물화 될 수 있는 그런 그 전환사채권을 한번 좀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 상환이 되지 않은 전환사채는 지금 현재 이런 정도의 모습입니다. 이거는 이미 전환 청구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전환 가액의 위쪽으로 주가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환이 이미 가능했던 그런 측면의 이 전환사채입니다. 근데 아직도 전환을 안 하고 있어요.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작년도 9월부터 지금 전환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것을 뭐 지금 당장 팔지는 않고 좀 가져가겠다는 논리로 좀 봐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전환사채 보유자는 왜 이 물량을 주가가 올라왔는데도 전환 청구를 안 할까? 이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만큼 주가가 더 올라가리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다는 부분을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볼 때는. 그죠? 자,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환 자체 그리고 잔량 자체도 크지는 않잖아요. 요거 하나지 않습니까? 1회차 87만 7천 주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뭐 그 다음에 갚아야 될 또는 전환이 될 전환 자체가 후속적으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신주이주검사채 BW 물량이 미상환된 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물량 압박에 대한 부담을 너무 크게 생각할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을 제가 드리다 말았습니다만은 이 전환 우선주가 여러분 보통주로 전환이 됐잖아요. 보통주로 전환이 됐으면 이게 보통주가 이게 바로 매물이 돼서 매물 압박을 당장 그 매물이 돼서 당장 매도로 할 것이냐. 네, 이건 그 모르는 거예요. 그죠? 보통주로 전환이 됐을 뿐이지 이 물량을 보유하고 있는 당사자가 네, 이 물량을 당장 매도로 한다. 네, 이렇게만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환이 됐을 따름이지 이게 매물로 나와가지고 주가 압박을 바로 지금 당장 준다. 네, 이런 개념보다는 나중에 주가가 오를 때를 대비해서 보통주로 갖고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저는 그걸 좀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죠? 여러분 그 부분을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주로 전환이 됐다고 해서 막바로 이것이 물량으로 나올 수 있느냐. 이 보통주가 지금 앱클론이 앞으로 뭐 제가 말씀드린 뭐 AT101 건이라든가 이런 건에서 5월 말 6월 초에 아스코 모멘텀도 있고 또 하반기에 임상 이상 중간 데이터 확보를 목표로 하는 그 건의 재료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얘네들이 보유자들이 보통주 이번에 새롭게 보유한 보유자들이 물량을 당장 팔지 않고 좀 더 시세가 위쪽으로 치고 나갈 때 그런 어떤 일정 시점에서 파는 것이지 지금 당장 판다. 네, 이렇게 고정관념을 우리가 가질 필요는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너무 부담을 우리가 가질 필요는 없지 않겠나는 생각이 들고 실적은 그리고 이미 발표가 됐잖아요. 그래서 실적 미발표된 것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은 이제 거쳐진 것이고 그걸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우리가 뭐 물론 증자 같은 것도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데 당장은 아닐 거라고 말씀을 제가 일전에 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것은요. 우리가 이걸 보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다고 봐요. 뭐 이를테면 여러분들 그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네, 요거를 최근에 좀 했죠. 여기엔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요걸 최근에 좀 한 내역이 좀 있습니다. 자, 증자 내역이 좀 있죠. 네. 요 부분 지난번에 그 12월 13일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 했잖아요. 그죠? 30억 정도 그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그 정도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해서 자금이 어느 정도 들어왔다 손 치면 여기 이제 공시 내용을 정확히 보는 게 좋겠어요. 그죠? 여기 30억 정도 운영자금 때문에 발행한 건이 있잖아요. 그죠? 네,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요, 네, 이 정도의 증자를 해서 자금이 어느 정도 들어온 그런 정황이라고 한다면 부담을 많이 그 경감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증자를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하다면 할 수는 있는 거죠. 할 수는 있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고 나중에 이제 증자를 하더라도 한다. 주가가 좀 위로 더 치고 나갔을 때 그런 경우에 이제 할 수 있다. 막 그렇게 보시는 것이 낫지 않겠나 싶어요. 그리고 주주 배정보다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한 거 아닙니까? 그 주주한테 부담을 주지 않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에 대한 부담은 너무 크게 가질 필요는 좀 없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제가 판단할 때는 예전에 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해서 뭐 전환 우선주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하고 그런 측면들은 있지만 보통주로 상장이 됐다고 그래서 그것이 반드시 지금 뭐 매물화돼 가지고 주가의 압박을 당장 가한다. 이렇게만은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추이를 한번 보면서 차후 상황에 대한 우리가 매매 전략을 좀 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좀 일단 계속 가다가 좀 얻어 맞아서 좀 아쉽기는 하지만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다. 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하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 이 앱클론을 매매하시면서
사실 뭐 갑작스러운 악재나 갑작스러운 호재가 갑자기 이제 불거집니다. 그래서 일단 그 먼저 정보나 자료를 먼저 취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느끼셨듯이 뭐 뉴스 이런 거는 좀 뒤늦죠. 네, 뒤늦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보다도 조금 더 빠른 정보를 획득을 하시는 게 좋은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정보를 어떻게 받느냐, 네, 그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면 뭐 사실 저는 증권사 출신입니다. 네, 그래서 증권사에 지인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정보를 제가 좀 받는 게 있고요. 네, 그리고 저는 그 돈을 내고 유료 정보도 좀 취합니다. 네, 왜냐하면 뭐 적을 알아야 그래야 우리가 공략을 하고 그런 타이밍 같은 거 알 수 있죠. 네, 유료 정보 요거를 좀 받고 있고요. 유료 뉴스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해외 외신을 제가 계속 그 취합해서 종목이나 시장 상황에 대비를 하고 있어요. 해외 외신. 그리고 에쿼티 같은 거 있죠. 네, 이런 그 보고서, 증권사 보고서 목록에서 영감을 얻습니다. 뭐 이런 건에 대한 정보가 앱클론을 판단을 하는데 대단히 유용하고 앱클론과 관련된 정보가 많이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좀 많이 드리겠습니다. 수시로 드릴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드리냐면은 앱클론이라고 문자를 주신 분에 한해서 제가 드리고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뭐 작은 도움이나마 네, 이런 부분에 도움을 드릴 거고 당연히 이제 매매할 수 있는 상황이면 사인을 반드시 드릴 겁니다. 즉시 드리는 거죠. 늦은 매매 사인은 아무짝에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그 추천주 같은 경우 좀 길게 볼 종목 우량주에서 선택해서 드리고 조금은 이제 빠르게 급하게 급등주 같은 경우가 나타날 경우는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투자에 상당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런 거 좀 일단 정보를 받고 사인을 좀 받으실 분들은 앱클론이라고 꼭 문자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게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매집주 말씀드린다고 그랬잖아요. 네, 지금부터 말씀드릴 테니까 요거 말씀 잘 듣고 대박 한번 내보세요.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매집주 지금부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매집주라 하면 우리가 모아가는 거예요. 모아가서 결국 크게 터트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에 매수하려고 하면 안 되고 몇 번에 걸쳐서 나누어서 매수를 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번에 제가 선정한 이 매집주는요, 주가 자체가 너무 비싸지도 않고요, 너무 그 싸지도 않은 적절한 가격선입니다. 주가는 10,000원에서 30,000원 정도 사이의 종목이에요. 그리고 목표 가격이 있습니다. 목표 가격은 너무 허황된 목표가를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네, 적정하게 그 기업 가치에 맞게끔 제가 선정을 해봤는데 3더블 그러니까 한 300% 정도 목표가를 생각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매집주니까 뭐 하루 이틀 매매를 하는 것보다는 한 달 내지 3달 목표로 보시는 게 좋아요. 네, 빠르면 뭐 한 달 내에 바로 승부가 날 수도 있죠. 네, 그리고 조금 늦으면 3개월 정도 후에 승부가 날 수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의 특징,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이게 뭐 길게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요. 뭐 짧게 요점을 제가 드린다고 한다면 요즘 뭐 밸류 프로그램 뭐 잘 아시죠? 뭐 그런 건과 더불어서 이 저평가주가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어요. 근데 이게 그냥 말로만 저평가고 기업 내용이 부실하고 자기 자본 이익률이나 주주 환원도 없는 그런 종목들은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주 환원율이 좋고 배당도 좀 높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 PBR 수치라든가 이런 것들도 낮은 종목, 이게 진짜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많이 오르지 않은 종목, 올라갈 여력이 있는 종목, 이런 종목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합당한 종목을 제가 찾았어요. 저평가 종목이면서 주주 환원 의지가 있고 또 주주 환원을 실시하고 있고 해마다 고배당이 확실하고 이런 종목입니다. 그리고 매출하고 이익도 안정성이 지속이 되고 있어요. 이 매출하고 이익이 들쭉날쭉하다면 의미가 없어요. 잠깐 저평가됐다가 매출 이익도 안 좋을 때
일단 저평가 해소되면 그 아무런 의미도 없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잠깐 제가 그 차트를 보여드리면은요. 제가 차트를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차트를 한번 보시고 여러분의 진짜 구미에 맞는 종목인지 요거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자, 요거죠. 매집주입니다. 매집주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고 있는 거고 이게 이제 일봉 차트나 월봉 차트는 아니고요. 주봉 차트입니다. 주봉 차트 최근에 불붙기 시작했어요. 밸류업 프로그램 건으로 좀 불붙기 시작해서 또 많이 올랐다면 문제가 되지만은 많이 오르지 않은 그 모멘텀이 있다. 그리고 지금 보면 5주, 20주, 60주도 수렴을 하면서 정배열 패턴으로 주봉이 이제 시작되는 패턴이다. 그죠? 그래서 아마 주가는 새 역사를 지속해서 쓸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요 종목에 여러분들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ROE 같은 경우는 20 내지 30% 정도예요. 여러분, 이 ROE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은요. ROE 같은 경우가 30%대 정도라고 한다면은요. 우리가 PBR 같은 경우가 대개 한 3배수까지 적정 주가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ROE가 30%라고 한다면 그 자산 가치가 만일 10,000원이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게 30,000원 선까지 갈 수 있다고 보는 게 되게 기본적으로 ROE와 PBR과의 관계입니다. 그걸 우리가 명확히 아시고 매매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PBR이 물론 이제 0.45 내지 0.9배수에 속한 종목일 때 이 배당이 없으면 이건 주주환원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배당하고 같이 봐야 돼요. 배당하고 자기 자본 수익률하고 같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 점 꼭 생각하셔야 되겠고 거기에 맞는 종목을 제가 추출을 한 겁니다. 그리고 퍼 배수 자체도 3 내지 7배 범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익성 면에서도 또 가치적인 면에서도 이익성 면에서도 모두가 좋은 조건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예요. 배당 그렇죠. 주주환원 의지 있죠. 매출가익 안정성이 있죠. ROE 좋죠. 그렇죠? 자, 여러분, 이 종목은 꼭 같이 하셔가지고 대박 한번 내시고 그런 매매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매집주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여러분들 제가 밑에 전화번호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이 번호로 문자를 주시면 돼요. 매집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 번호로 매집 간단하죠? 여러분 매집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이 종목 말씀을 바로 드릴 것이고 그리고 언제 사고 언제 파는 거냐 이런 것들 끝까지 제가 케어를 할 거예요. 추천만 해가지고 내팽겨쳐 두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매도를 끝까지 할 때까지 케어를 할 겁니다. 매집이라고 문자 주시는 분들에게는 최선을 다해서 케어를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감사합니다.